안녕하세요, 은하스타입니다. 오늘도 좀 소식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굉장히 온라인 커뮤니티가 뜨거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TV조선이 이제 와카남이 결방을 하는 대신에 사랑의 콜센터를 이제 내보냈어요. 그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말들이 오고 가는 상황인데요. 좀 이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과 그 외에도 다양한 소식 같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스타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TV조선의 예능 프로그램 와카남이 5일날 결방을 했습니다. 포맷 재정비 차원에서 결방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대체 편성으로 이제 부득이하게 임영웅님과 트롯맨들이 나왔던 사랑의 콜센터 프로그램을 편성을 한다고 밝혔어요. 이게 뭐 전날 난 것도 아니고 당일날 이렇게 편성이 뒤바뀐 겁니다. 포맷 재정비로 인해 부득이하게 결방됨을 알려드린다. 이어서 긴급 대체 편성으로 탑6의 특별한 선물이 방송될 예정이다. 양해를 바라며 많은 시청 부탁드린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와카남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뽕숭아학당이나 사랑의 콜센터 이런 거에 비해서는 정말 얼마 안 된 6월 29일에 첫 방송을 했네요. 시청률을 보면요, 일단은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6%, 4%, 뭐 3%, 5%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이 정도면 종편에서 나쁘지 않은 정도입니다. 또 와카남 같은 경우는 또 게스트에 좀 많이 치중을 하는 그런 예능이에요. 때문에 좀 게스트가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화제성이 바뀌면서 시청률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랑의 콜센터가 방송을 했어요. 이게 지금 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뭔가 별다른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기사를 보면은 여러 가지 기사가 있는데 재편집을 해서 내보낸다 라는 기사도 있고요. 하이라이트를 내보낸다. 또 어떤 기사 같은 경우는 그냥 탑6의 선물이 방송된다 라고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도된 내용만 이제 보신 분들은 뭐 새로운 미방분이 하는 건가? 탑6가 나오나? 이렇게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방송이 시작이 됐는데 결국은 이제 지난번에 했던 방송이 그대로 나왔죠. 또 노래 같은 경우는 시간상 1절만 편집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지금 뭐 커뮤니티에 이제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비판을 한 내용입니다. 은하스타도 내용을 잠깐 봤어요. 뭐 이렇게 임영웅님이 예은이랑 이렇게 포옹하는 부분, 예은이를 위해서 곰탈을 쓰고 예은이를 행복하게 이렇게 힘을 주는 장면, 노래 선물을 주는 장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시 봐서 좋았다는 분들이 많아요. 은하스타도 그렇습니다. 근데 방법이 조금 잘못됐죠. 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렇게 대체 편성을 할 거면은 전날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혹시라도 정말 무슨 방송 사고가 있어서 당일날 발표를 하게 되더라도 얘기를 해야죠. 지난번에 했던 그 방송을 뭐 재편집해서 방송을 할 것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언론에 배포를 했으면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기사가 났을 거예요. 그러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 이게 사랑의 콜센터가 와카남 대신에 긴급 편성이 돼서 그거를 기다린 팬분들에게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와카남을 기다리던 분들도 되게 당황했어요. 와카남 하는 줄 알았는데 안 하네요. 뭐 이런 글들도 있고요. 이게 좀 미리미리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당일 뭐 점심때쯤에 급하게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은하스타 댓글 보면은 국민가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라고 말을 하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가수랑 와카남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고요. 여기 표를 보면 국민가수 같은 경우는 7일날 목요일날 첫 방송이에요. 근데 와카남 같은 경우는 이제 화요일날 방송하거든요. 국민가수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와카남 같은 경우는 탑6만큼 이렇게 화제성에 끌만한 요소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게스트가 뭐 슬픈 사연이라던가 화제가 될 만한 근황을 알리면 시청률이 조금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조금 약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와카남이 결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여파인데요. 다른 프로그램들 좀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일단 와카남과 시간대가 좀 겹치는 프로그램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 이제 예능을 좀 볼게요.
여러 가지 예능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좀 몇 개 보겠습니다. 채널 A에서는 레전드 음악교실 랄라랜드가 방송을 합니다. 화요일 10시 30분에 하는 프로고요. 노래에 대한 욕망이 있는 출연자들을 모여서 대한민국 레전드 가수에게 직접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음악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 굉장히 낯이 익으시죠? 은하스타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 신동엽 님이 나옵니다. 이번에 2021년도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무대 처음에 이제 MC인 서현님이랑 신동엽님이 같이 임영웅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서현님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잘 부르시던데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동엽님이 임영웅 씨에게 직접 배워야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이 프로에서 신동엽님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이제 배웠습니다. 서른도님이 나와서 여기서 이제 별나사를 알려줬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음악 관련된 프로인 걸 알 수 있어요. 시청률을 보면은 1%가 안 돼요. 이거는 뭐 굉장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콜센터와 이제 비슷한 시간을 했는데 1%를 넘지 못했어요. 다음 프로가 조금 눈여겨봐야 할 프로입니다. JTBC의 풍류대장이죠. 힙한 소리꾼들의 전쟁이에요. 이 프로 같은 경우는 국악과 대중음악의 크로스오버를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국악에 가진 멋과 매력을 선사하는데 이제 대한민국 최초의 국악 경연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국악으로 이제 오디션을 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출연진 보면 되게 빵빵해요. 출연진을 좀 보겠습니다. MC 전현무, 김종진, 이적, 박정현, 성시경, 송가인, 우영, 솔라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있네요. 전현무님이 MC인데요. 전현무님도 맛깔스럽게 이제 MC를 보기로 유명하죠. JTBC에서 좀 공을 들인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와카나미랑 같은 시간에 방송을 하는 거예요. 시청률 보면요. 이것도 뭐 3%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거는 나스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와카나미 결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쳤어요. 제작진은 깊은 고민을 했겠죠. 뭐 특별 영화를 보여줄 것이냐, 뭐 아니면 와카남을 지금까지 했던 방송을 편집을 해서 내보내줄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와카남을 여태까지 했던 거 재편집한다고 해도 시청률이 본 방송에 비해서는 좀 보장이 안 되는 편이죠. 그래서 꺼내 든 카드가 바로 임영웅님과 트롯맨들이 이끄는 사랑의 콜센터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풍류대장이 지금 약간 오디션 프로그램이잖아요. 포맷이 비슷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9월 28일날 3.5% 시청을 기록했는데 사랑의 콜센터가 재방송을 뭐 거의 그대로 방영을 했는데도 풍류대장은 시청률을 올리지 못했어요. 3.5% 보이시죠?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TV조선이 시청률을 의식을 했을 거예요. 그럼 지금 TV조선의 전략이 완전히 들어맞은 걸로 보이죠. 풍류대장 저번 주랑 시청률 똑같습니다. 지금 뭐 사랑의 콜센터 같은 경우는 재방송이기 때문에 시청률이 따로 나오진 않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동시간대 하는 방송 프로그램 시청률이 지금 변화가 별로 없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좀 전략에 들어맞은 거고요. 또 바탕에는 이제 임영웅이가 트롯맨으로 좀 힘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재방송을 거의 그대로 했는데도 시청자들이 다른 프로로 많이 가지 않고 시청률을 좀 많이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는 굉장히 높이 평가될 사항이에요. 이게 바로 임영웅님의 힘인데요. 재방송을 해도 임영웅님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임영웅이라는 트로트 가수에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1년도 이제 TMA 시상식을 통해서 전 세계로도 이제 임영웅님이 노래 부르는 거, 라이브 부르는 거, 라이브 하면서 인이어 딱 빼고 완벽하게 음악 소화해내는 거 다 봤단 말이에요. 이번 이 결방에 대한 에피소드도 좀 임영웅님의 위상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사례 같습니다. 좀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좀 미리 말을 해주고 정확히 좀 미리 언론을 통해서 배포를 하면 시청자들의 또 이런 혼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인데요. 이렇게 이야기 꾸러미하고 임영웅 적혀있죠. 이렇게 임영웅님 예은이랑 포옹하고 있는 장면, 이 장면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사콜 재방이었지만 임영웅님의 모습을 다시 봐서 굉장히 즐거웠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은하스타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